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이재명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간보기 정치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설탕 부담금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재명이 느닷없이 설탕 부담금 어떠신가요? 라고 하는 것을 SNS에 올렸습니다. 담배 부담금 붙이듯이 설탕에도 부담금을 붙이는 거 어떠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아니 담배에 부담금을 붙이는 것도 또 불만인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담배를 또 끊지 못하는 사람, 또 담배에 그야말로 어떤 희로애락을 실어서 시름을 달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담배가 참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담배도 하나 제대로 못 피운다는 불만이 쌓이는 것이고, 자 어쨌든 담배야 건강에 해롭다. 그래서 건강부담금도 거기 붙이고 등등등등을 해가지고서 담배세를, 소위 담배부담금을 붙이는 것이 어느 정도는 이 사회에서 용인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설탕에다 부담금을 붙인다? 기상천외한 생각이죠. 그러면 이재명은 왜 설탕에다 부담금을 붙인다 그랬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설탕이 건강에 해롭지 않냐, 그런 어떤 인식이 사회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설탕에 부담금을 붙여가지고 돈을 좀 국가가 마련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국가 돈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돈을 하도 퍼줘가지고 국가 재정이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뻥끗하게 생겼습니다. 아니 이미 뻥끗났습니다. 그러니까 설탕에다가 부담금을 붙이면 여기서 돈을 왕창 뜯을 수 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꼼수를 이제 부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꼼수를 모를 리가 없죠, 우리 국민들이 말이죠. 그래 설탕금에 부담금을 붙인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다라고 반발이 크게 일었습니다. 그러니까 슬쩍 이제 발을 뺍니다. 그래가지고 설탕에 설탕세를 붙인다는 것은 가짜뉴스다. 자기는 설탕세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은 부담금이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이 설탕세 붙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또 보도가 되고 있다. 근데 그건 가짜뉴스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담배 부담금이나 담배세나 그게 그거지. 담배 부담금 다르고 담배세 다르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까? 어차피 국가에서 뜯어가면 그것이 부담금이라 할지라도 국민들한테는 새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광의의 세라 이 말입니다. 그럼 설탕 부담금이든 설탕세든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말장난하는 겁니까? 결국 설탕 부담금 다르고 설탕세 다르다. 내가 언제 설탕세라고 그랬냐? 설탕 부담금이라고 그랬지. 그 얘기예요. 이게 말장난하는 거 아니면 뭐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천박하고 가벼운 겁니까? 국민을 가지고 지금 희롱하는 겁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간보기 정치를 하고 있다. 슬쩍 던져보고 이것이 먹힐 것 같으면 밀어붙이고, 이게 안 먹힐 것 같으면 슬쩍 발을 빼고, 그러면서 가짜뉴스라고 도망가는 겁니다. 세상에 말이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이 설탕 부담금이라고 얘기를 해서 슬쩍 던졌는데 국민들이 그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이 크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설탕 부담금을 원치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추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 설탕세라고 그랬냐? 국민들이 설탕세라고 지금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그럼 국민을 상대로 지금 싸우자는 겁니까?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렇게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뉴델리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설탕세와 설탕 부담금이 뭐가 다르냐? 대통령이 던진 불편한 간보기 행정이다. 느닷없이 말이죠. SNS에다가 설탕 부담금 어떠신가요? 라고 올렸다가 설탕세 논란이 커지자 언론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돈 더 내는 건 똑같은데 국민 입장에서는 그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대통령 말은 국가 약속입니다. 아니면 말고식 이런 건 삼가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던진 이 설탕 부담금 도입 제한, 이것이 설탕세 논란으로 번지고 문제가 되자 결국은 슬쩍 이제 발을 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원래는 말이죠, 추가 징수를 위한 거예요. 돈 걷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담배도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사실은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설탕에까지 부담금을 붙인다? 이건 아니죠. 아무리 공공 투자 어쩌고 하지만 그 돈을 갖다 공공 의료에 투입하겠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국민을 삥드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당뇨가 높은 음식이라든지 가공식품 이런 걸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탕세 도입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인데 결국
이런 것들은 국민들한테 부담만 될 뿐이죠. 물론 여기 찬성하는 측도 있습니다. 찬성하는 측은 뭐냐면 영국, 프랑스 등 이런 나라들에서 그렇게 설탕 부담금을 붙인 예가 있다. 그래서 그 돈을 갖다가 뭐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투입한 경우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그거 말고도 빚이 너무나 많고 국민들 말이죠. 지금 돈 뜯기는 데가 하도 많아가지고 설탕세까지 지금 붙이면 그야말로 죽어납니다. 그래서 설탕세가 도입될 경우 음료와 식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서 서민과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건강을 명분으로 전세 확대에 불과하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경우에 과연 이 단 것을 적게 먹는다. 그런 어떤 통계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뭐 그거 붙인다 그래가지고서 케이크를 적게 먹겠습니까? 빵을 적게 먹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식품 음료업계는 매출 감소되고 오히려 고용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큰일 날 얘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역시 뭐 의견이 분분한데 어쨌든 설탕세 도입에 대해서는 지금 야권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가 이렇게 툭툭 던지고 그리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재명이 또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공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이 많이 지방에 내려가 있습니다.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한다면서 서울에 있던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전국으로 찢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부부가 말이죠. 주말 부부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서울에 애들이 다 학교 다니고 뭐 그러면 이 한 사람만 지방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다 이사를 갈 수가 없잖아요. 남편은 서울에서 근무하고 아내는 예를 들어서 경상도에서 근무한다. 그럼 주말 부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말 부부가 되다 보면 애들을 또 돌볼 수가 없고 그것도 그 지방에서 순환 보직이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그 지방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예 그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그 지방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게 뭐 나중에 2년 있으면 다시 올라오게 그게 아니에요. 계속 거기서 주구장창 근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아예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말 부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이 통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열차 타고 통근을 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버스 타고 통근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보통 이제 그렇게 지방에 있는 그런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이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버스라든지 이 통근버스 같은 걸 운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렇게 통근할 만한 거리에 있는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통근버스를 가고 통근할 수 있지 않습니까? 통근버스가 있는데 이재명이 뭐라고 말했냐? 통근버스를 없애라. 그 통근버스를 없애라는 거야. 그 전세버스를 없애라는 거야. 그래야만 거기가 정착을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정착을 합니까? 부부가 한 사람은 서울 근무하고 한 사람은 대구 근무하면 그러면 찢어져 가지고 이혼합니까? 어떻게 거기 가가지고 정착을 합니까? 어차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재명 말은 왜 지방에 공기업에 가서 취직해 있으면 지방에서 정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출퇴근을 해야지 왜 서울에서 출퇴근하냐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지방에 가서 할 수 있으면 지방에 가서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야말로 자기 불편을 감수하고 그 멀리 전세 통근버스 타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세 통근버스를 없애라는 거야.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차로 다니든지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과연 얼마나 거기 정착을 하겠습니까? 정말로 이게 탁상공정, 탁상행정이야 이게 바로. 도대체가 생각하는 걸 보면은 왜 그 작은 것까지도 전부 다 자기가 지시를 내려고 그러고 하나하나 간섭을 하려고 그럽니까? 정말로 이게 교조주의고 이게 바로 공산당 사회주의식이에요. 왜 그걸 갖다 하나하나를 간섭을 합니까? 집에서 다니든 통근버스를 타고 다니든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든 그냥 국민들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국가는 최소한의 이 자유를 제한하는 거지 국가가 자꾸 개입을 하면 안 돼요. 정말 자유를 갖다가 자주 지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설탕을 먹든 막든 그것도 국민한테 맡기면 되는 거고 통근버스를 타고 다니든 말든 그것도 그 회사한테 맡기고 그 기관한테 맡기고 그 국민한테 맡기면 되는 거지 왜 이재명이 하나하나 그렇게 콩나라 판단을 합니까? 정말 큰일입니다. 저런 식의 사고방식은 말이죠. 저게 바로 이 자유주의 그리고 시장경제를 반시장경제 반자유주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에게는 굉장히 저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은 저렇게 정말 간국이라든지 툭툭 던지는 이런 즉흥식 정치를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강신업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222번 주시어서 많이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222번은 2번 이겨라 이겨라 자유민주 이겨라 이겨라 우리 자유보수우파 이겨라 이겨라입니다. 강신업 TV입니다.